안녕하세요, 최호섭입니다. 네, 애플워치에 드디어 혈압 측정이 들어갑니다. 네, 혈압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기능이고요. 또 여러 스마트워치에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됐던 가장 중요한 헬스케어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. 이게 1월 28일부터요, 애플워치의 이제 고혈압 알림 기능이 활성화가 시작이 됐고, 애플워치 시리즈 9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2부터 쓸 수 있습니다. 애플워치가 어떻게 무엇을 측정하는지, 그리고 또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. 애플워치를 그동안 그냥 시계로만 보셨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, 구독,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애플워치는 운동이랑 또 일상의 이런 헬스케어 같은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기인데요, 이 혈압 측정은 좀 왜 이렇게 늦게 도입됐을까요? 갤럭시 워치에도 이미 혈압 재는 기능이 있고, 제가 직접 써보지 못했지만 화웨이 워치에도 혈압 측정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. 일단 애플은요, 이 애플워치 자체로 손목의 정보만 가지고 혈압의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.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. 이게 센서가 발달하고 또 AI로 소프트웨어적인 분석을 잘 하게 되면서 이 스마트워치들이 필요한 값의 추정치를 꽤 잘 잡아냅니다. 그래서 이제 심박이나 산소 포화도 같은 것들은 거의 전문 장비만큼 읽어내고요, 심전도도 계속 튜닝이 되면서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는 수면 무호흡 같은 것도 들어가서 이제 체크하기 시작했죠. 그런데 이 혈압은요, 물리적으로 재는 그 진짜 혈압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애초에 혈압이라는 게 팔뚝에 이렇게 커프를 묶고 이거를 꽉 조여서 피가 안 통하게 했다가 또 서서히 풀면서 피가 어느 정도 힘으로 이게 묶었을 때 흐르기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면 피가 흐르려는 힘이 세니까 더 강하게 묶여 있어도 피가 흐르면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수축기, 그러니까 최고 혈압이고요. 또 그 저항이 완전히 없을 때가 언제인지, 아무 걸림 없이 피가 쭉 흐르는 게 언제인지, 그게 바로 이제 최저혈압 이완기입니다. 이거 실제로 비슷하게 팔목을 조여서 재는 게 화웨이가 쓰는 방식이고요. 스트랩에 얇은 튜브를 넣어서요, 실제로 손목을 조였다가 풀면서 실제 혈압을 재는 거예요. 100%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름 약간의 보정치를 더하면은 거의 근접한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. 갤럭시 워치도 혈압을 잴 수 있죠. 시계 뒷면에 있는 LED 램프로 혈관에 빛을 쏘고요, 광학 심박 센서를 통해서 혈류량 같은 걸 읽어냅니다.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어느 정도 혈압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추정하는 거죠. 애초에 혈관을 읽는 이 센서는요, 맥이 뛸 때마다 피가 흐르는 타이밍을 재서 1분에 심장이 몇 번 뛴다, 이거를 재는 걸로 시작을 했죠. 그리고 여기에 피 색깔을 읽는 센서를 더한 게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에 시작이 된 거고요. 그리고 여기에 피가 흐르는 속도를 읽으면 대략의 혈압과 이 상관관계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.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피가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. 이걸 개발자들이 이제 센서 값과 실제 수치를 비교해서 이 정도 속도면은 혈압이 어느 정도겠다라고 답을 내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, 이걸 위해서 갤럭시 워치는 4주 정도에 한 번씩 실제 혈압계로 잰 수치와 갤럭시 워치에서 측정하는 값을 맞추는 이 보정 작업을 조금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갤럭시 워치는 혈압 측정계의 역할을 하고요, 실제로 국내에서 의료기기 승인도 혈압 측정 기기로 받았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. 바로 미국 FDA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. 이 FDA에서는요, 갤럭시 워치가 진짜 혈압 측정계면은 오차를 줄여서 신뢰할 수 있게 만들라,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아직은 이게 주기적인 보정을 통해야지 실제와 비슷한 값을 내기 때문에 보정 없이는 FDA에서는 정확한 의료기기로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애플워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게 LED 램프로 혈관을 비추고 또 광학 센서로 혈관을 읽습니다. 다만 이 피가 흐르는 속도가 아니라 이 맥박의 파형을 읽습니다. 그래서 혈압이 높다, 낮다가 아니라 혈압이 높은 사람들의 맥에서 나타나는 그 유사성 패턴을 기반으로 혹시 고혈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봐 라고 알려주는 거죠. 이쯤 되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할 때쯤에 알려주는 식입니다. 그래서 수치는 아예 보여주지 않습니다. 지금 혈압이 얼마예요?가 아니라 한 달 정도 지켜봤더니 이 혈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라고 짚어주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능의 이름도 다시 보면요, 혈압 측정이 아니라 고혈압 알림이죠. 두 회사의 방식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르죠. 하지만 애플워치는 그 선별 정확도를 높여서요,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혈압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꽤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.
FDA에도 애플워치는 혈압 측정기가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서 건강관리 정도로 접근을 하는 거죠. 이게 참 묘한 차이인데 수치를 읽냐 아니면은 고혈압을 인지하냐, 이건 굉장히 큰 접근 방식의 차이거든요. 이걸 통해서 기기의 성격을 다르게 해서 규제를 풀어낸 거죠. 뭐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 워치가 나쁜 거냐, FDA 승인 못 받아서 이거는 인정 못할 기계냐, 그건 아니고요. 이건 이거대로 한 달 정도 보정을 해가면서 쓰면은 고혈압을 이미 가진 분들은 상시적으로 혈압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혈압 관리에 유리하죠.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혈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덩치 큰 혈압 측정기를 계속 꺼내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계속 혈압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애플워치의 혈압 측정은 좀 여러 가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걸 직접 내가 재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이 기능만 켜두면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평소에 혈압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던 분들이 이 혈압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 초기 단계에 잡아내면은 관리도 쉽잖아요. 이 같은 혈압 측정 기능이라고 해도 애플워치와 갤럭시 워치의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, 이게 왜 병원만 가면은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죠. 저도 이 건강검진 때 내시경 직전에 혈압을 재면요,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무슨 병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애플워치 같은 이 상시 측정 기능을 이용하면요, 일상적인 상황에서 혈압을 알 수 있고 또 운동할 때나 잠을 잘 때의 데이터도 계속해서 읽어내니까 조금 더 정확하고 긴 텀을 가지고 이 고혈압 여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혈압이 있는 분들은요, 자는 동안의 혈압 추적도 되게 중요한데 보통 자는 동안 10에서 20% 정도 혈압이 떨어져야 되거든요. 이런 거를 집에서 평소에 계속 재기 어렵잖아요. 애플워치 차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단의 이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뭐 이거는 애플워치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제가 갤럭시 워치는 골프 때문에 쓰고 있는데 갤럭시 스마트폰이 없어서 상시 어느 정도까지 봐주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이 부분은 갤럭시 워치로 혈압 측정 잘 하시는 분들,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스마트워치는요, 이제 잠깐 차는 게 아니라 거의 24시간 내내 차고 있을 이유들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의 몸은요,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다른 값을 내는데,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제 복합적인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좀 고도화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심박수를 재는 게 아니라 잠자는 동안의 심박수가 어떤지, 운동할 때 혈압은 어떻게 변화하는지, 또 유산소 운동량이 늘어나는 것과 혈압이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, 이런 복합적인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런 상시 데이터들은 어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우리를 24시간 봐줄 수가 없잖아요. 그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분석을 해주고 한번 살펴봐야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, 기록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스마트워치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거는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혈당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모든 스마트워치 관련 회사들이 이거 고민하고 있죠. 그런데 결국에 정확도의 문제가 아직 있는 것 같고요. 뭐 언젠가 이제 결국에는 센서의 발전, 그리고 또 AI의 경험적, 통계적 해석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자리를 잡게 되겠죠. 현재까지는 화웨이가 이 애플워치의 혈압 측정처럼요, 혈당이 오를 때 보이는 여러 가지 컨디션 지표를 통해서 혈당이 높을 수 있다, 전당뇨 단계다,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정도의 기능이 있긴 합니다. 근데 이것도 정확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 같고요. 상시 지금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측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스마트워치로 혈당을 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손목위를 흐르는 피에서 포도당의 양을 읽어내는 방식이거든요. 그런데 이 포도당의 양이 너무 미세해서 결국에 더 좋은 센서, 더 정확한 데이터 해석으로 뭐 노이즈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읽고 분석할 수 있을 때쯤에서야 이 혈당이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머지않았다는 것 같아요. 뭐 조만간에 1, 2년 안에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죠. 어쨌든 이제 애플워치를 비롯해서 이 스마트워치는 24시간 하루 종일 차고 있어야 될 이유를 점점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돌아보면은 처음에 이 애플워치는요, 낮에 활동 시간에 시계를 대신해서 차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운동이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점점 더 많은 건강 지표를 모니터하게 되면서 이 시계를 풀어두면 그 사이에 다시는 없을 내가 만들어내는 나만의 건강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됐거든요.
그래서 저도 거의 24시간 내내 차고 있는데 뭐 이렇게 차야 된다 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은 배터리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. 근데 이제 애플워치는요, 뭐 샤워할 때나 설거지 할 때 정도, 그러니까 잠깐씩 시계를 차고 있을 때 거슬리는 상황에서 잠깐씩만 충전하면 돼서요, 이 충전이라는 건 사실 거의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한 달씩 가는 시계들도 있고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거의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 충전해야 되는 애플워치가 좀 번거로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글쎄요, 이건 뭐 사람마다 차이긴 하겠지만 저는 뭐 애플워치를 10년 넘게 써오고 이걸 차고 일상생활 하는 게 익숙해진 상황에서 시리즈 11이 나오면서 이 충전 경험이 한번 크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이 애플워치 울트라 3는요, 정말 배터리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배터리 걱정하지 마시고 애플워치가 아니어도 스마트워치나 밴드를 갖고 계시다면요, 가능하면 더 오랫동안 차고 또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새로운 기기로 바꿔서 더 많은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전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 얘기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